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제로 한양에서 돌았던 괴담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지요. 그 여인을 만난 선비들은 과거엔 붙었지만 모두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에서 사람이 된 구미호를 만났다고. 웃어주기만 하면 사람이 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은 건 언제나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9번째 웃음, 사람을 삼킨 여인. 끝까지 들으셔야 왜 이 산을 아직도 아무도 안 오르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작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조선 중기, 과거를 보러 가는 길. 선비 윤서는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을 버리고 일부러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우골이라. 소문만 무성하던 곳이지. 사람들은 이 길을 피했습니다. 밤이면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 했고 지나간 나그네 중 돌아온 이가 드물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 아무리 급제해도 벼슬 하나 얻기 힘든 세상. 그는 과거보다 먼저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우골에 옛 무덤이 있다던데 거기만 찾으면 부귀를 얻은 자들의 소문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산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 윤서는 쳇볼을 고쳐 메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나무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 길이 맞나? 순간 저 앞 숲 사이로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산속의 집이 분명 사람이 사는 흔적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엔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하옵니다. 대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안에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이십니까? 등 뒤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동이를 들고 있었고 머리엔 하얀 배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 예. 과거 보러 가는 길인데 해가 저물어 드시지요. 여인은 짧게 말하고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남자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홀로 사십니까?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인은 밥상을 차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되셨습니까? 3년 전입니다. 실례지만 병환이셨습니까? 여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 죽었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보다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요? 믿었던 이에게 등에 칼을 맞았지요. 산 속 깊은 곳에서 윤서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인은 다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과 나물, 그리고 된장국.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습니다. 드십시오. 밤길은 위험하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지요. 감사합니다. 윤서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여인은 그저 마주 앉아 그를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인은 윤서에게 사랑채를 내어주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문이 닫히고 윤서는 홀로 남았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낮에 본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너무 고왔습니다. 아니, 고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 사람처럼 현실에 있어선 안 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고 했는데 산속에서 혼자 지낸 과부치곤 너무 깨끗했습니다. 손엔 굳은 살 하나 없었고 피부는 기생보다 곱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봐도 20살을 넘지 않아 보였습니다.
3년 전에 이미 결혼했다면 적어도 23은 되어야 했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잔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건너편 안채에도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인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윤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인의 그림자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사람의 형상인데 머리 위로 무언가가 삐죽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귀처럼. 설마. 윤서는 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안채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 끼익! 윤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우골. 설마 진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누군가 사랑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선비님. 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무십니까?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산속 밤은 차가우니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까 저녁 때와 똑같았습니다. 대답해야 하나? 아니면 망설이는 사이 문이 스르륵 열렸으니 여인이 이불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고왔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아, 예, 낯선 곳이라 그러실 겁니다. 이 이불을 덮으시면 따뜻할 겁니다. 여인은 이불을 펼쳐주고는 일어섰습니다. 혹시 무서운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아닙니다.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혹시 제가 무섭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봤습니다. 여인의 그림자가, 벽에 비친 그림자가 사람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내 발 달린 짐승의 형상. 윤서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여인이 웃었습니다. 보셨군요.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냥 하룻밤 묵어가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우골에 들어온 자는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선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서는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목숨. 여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목숨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인이 윤서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요? 네, 배신에 관한 이야기. 인간들의 추한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요. 여인의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제 남편을 죽인 자를 찾는데 당신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창가로 걸어가 달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우입니다. 100년을 산 여우지요. 하지만 제 남편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여우인 줄 알면서도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 여인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배신당했습니다. 남편을 가장 믿었던 벗에게. 여인이 돌아섰습니다. 눈가에 붉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자는 우리가 숨겨둔 재물을 노렸습니다. 남편을 산속 깊이 유인의 등에 칼을 꽂았지요. 그럼 그자를 찾으시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우의 기운이 너무 강해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여인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선비,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사람. 제가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한양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자를 찾으십시오. 여인이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자의 이름과 인상착의가 적혀 있습니다. 찾아서 제게 데려오십시오. 만약 거절하면?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소름 끼쳤습니다. 거절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제 술법에 걸렸으니까요. 술법이라니. 오늘 저녁 드신 밥을 기억하십니까?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안에 여우 구슬 가루를 넣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달마다 보름이 되면 여우로 변하게 될 겁니다. 무슨 해독약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임무를 완수했을 때만 드리지요. 여인이 비단 주머니를 윤서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한 달 안에 그자를 찾아 데려오십시오. 그럼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만약 못 찾으면 영원히 여우가 되어 이 산속을 떠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윤서는 여우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비단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꿈이었으면,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강한조, 나이 30 중반, 얼굴에 작은 칼 흉터, 한양 남산 아래 약방 운영. 약방. 윤서는 종이를 도로 접어 넣었습니다. 한 달 안에 찾아야 한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흘 후, 윤서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큰 길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 장사치들, 기생들. 윤서는 남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한조. 약방. 골목을 돌아다니며 약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인심당. 여기. 윤서는 약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약을 다려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 윤서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약장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얼굴 왼쪽에 작은 흉터. 저자다. 강한조. 윤서는 심장이 쿵쾅거림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때 약방 주인 강한조가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손님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 보러 오셨군요. 긴장되시죠? 제가 좋은 약이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강한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무언가를. 이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들어오시지요. 좋은 약 지어드리겠습니다. 강한조의 권유에 윤서는 망설이다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 보러 오셨다니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상도입니다. 오, 먼 길 오셨군요. 과거는 언제입니까? 보름 후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 있으시네요. 강한조는 약재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양이 처음이십니까? 예. 그럼 묵을 곳은 정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강한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제 약방 뒤편에 빈 방이 있습니다. 싸게 내어드리지요. 네. 과거 보러 온 선비들 여러 묵어갔습니다.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기회인가? 가까이 있으면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자의 약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세를 지겠습니다. 하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강한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 웃음이 너무나 거짓 같아 보였습니다. 배신자의 얼굴이 이런 건가? 저녁, 윤서는 약방 뒤편 작은 방의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는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저녁은 제 집 안채에서 함께 드시지요. 강한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밖에서.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마침 손님 상 차릴 만큼 장만했습니다. 강한조는 윤서의 대답도 듣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안채로 들어가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서는 그 여인을 보며 놀랐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앉으시지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한조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대해, 한양 생활에 대해. 하지만 그의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윤서는 그 여인의 손목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나 뒷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약방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한조. 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때 안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러실 겁니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한조의 아내. 입 닥쳐. 내가 하는 일에 참견 말라고 했지. 강한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젯밤의 다정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잘못이 없다고? 돈이 있는 게 잘못이지.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탁,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인의 신음소리. 윤서는 숨을 죽이고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여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한조가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가 할 일은 입 다물고 있는 거라고. 당신 언젠가 벌 받을 거예요. 벌. 하하, 벌은 무슨.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난이야. 나는 절대로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강한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서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강한조는 우물가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까의 다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런 인간이.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오후, 약방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강 선생, 오랜만이오. 부유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 김나리, 어서 오십시오. 강한조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말이오. 좋은 약 좀 지어주시오. 그러시군요. 제가 특별한 약을 지어드리지요. 강한조가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구석에 앉아 책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나저나 강 선생, 요즘 장사는 잘 되시오? 덕분입니다, 나리. 저번에 소개해준 그 사람 어떻게 됐소? 강한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 양반 말입니까? 잘 해결됐습니다. 해결이라니?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재산은? 강한조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제 몫이 되었지요. 밤, 윤서는 방 안에서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손톱이 뾰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온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보름이 됐구나. 창문으로 보이는 달은 휘영청 밝았습니다. 윤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한조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약방을 나와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윤서는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뒤를 밟았습니다. 강한조는 남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골목, 어두운 길. 그리고 한 폐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윤서는 담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폐가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늦었소, 강 선생. 죄송합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윤서는 방 안에서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손톱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하게, 날카롭게,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마당의 벌레 소리, 먼 산의 바람 소리까지. 이를 악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입안에서 송곳니가 자라났습니다. 혀가 길어졌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무언가가 솟아오르려는 듯한 느낌. 안 돼.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받은 순간 윤서의 몸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돋아났습니다. 온몸을 뒤덮는 붉은 털. 팔다리가 굽어졌습니다. 내 발로 변했습니다. 꼬리가 솟아났습니다. 길고 붉은 꼬리. 끼익. 사람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우의 울음이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윤서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짐승의 본능만 남았습니다. 여우는 창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밤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저기 여우다. 한양 한복판의 여우가 웬일이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여우는 골목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쥐를 쫓았습니다.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뒷골목에 달장을 습격했습니다. 내 닭을, 이놈의 여우 자식. 사람들의 고함 소리. 여우는 성벽을 타고 넘어 남산으로 달렸습니다.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리고 지쳐 쓰러졌습니다. 풀밭 위에, 달빛 아래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지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여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붉은 털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내 발이 다시 사람의 팔다리로 변했습니다. 꼬리가 짧아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신음 소리.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가 벌거벗은 채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살아있구나.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단편적인 장면들만 떠올랐습니다. 달빛, 거리, 사람들의 고함,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손톱 밑에 핏자국과 흙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입 안에서는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두렵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해쳤는지. 이대로는 안 돼.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남산 기슭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빨리 약방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옷이 없었습니다. 풀숲을 뒤져 낡은 거적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몸을 대충 가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시즌이 넘게 걸려 약방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옷을 꺼내 입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한 달, 아니,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 다음 보름이 오면 또다시 여우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짐승으로 남을지도. 계획을 세워야 해. 확실하게. 강한조를 여우굴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해독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날 오후, 몸을 추스른 윤서는 강한조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강한조는 약방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그녀와 손을 잡을 때였습니다. 부인, 응징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여인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그 양반이 저지른 죄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거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활합니다. 절대 꼬리를 잡히지 않아요. 증거는 있습니다. 윤서가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 양반의 과거 죄악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죄악이라니요? 3년 전 일입니다. 그 양반이 산속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인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여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피투성이로 돌아왔을 때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혼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젊은 선비 같았는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녁 무렵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밤을 새웠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옷도 손도 얼굴까지. 특히 등에요? 등에 핏자국이 많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등에 업고 온 것처럼. 윤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그때 남편의 시신을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다친 거냐고, 뭐라고 답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게 됐소. 큰 돈이 생겼소라고. 그 돈의 출처를 물었습니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죽은 사람의 돈은 주인이 없소라고. 여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면서도 참으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돈으로 살았으니까요. 저도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닙니다.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피해자입니다. 그 양반에게 속고 협박당하고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양반을 바깥으로 유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요? 편지를 쓰십시오. 큰 재물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내용으로. 그 사람이 믿을까요? 믿을 겁니다. 탐욕이 눈을 멀게 하니까요. 윤서가 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함께 가야 합니다. 증인으로. 알겠습니다. 여인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끝을 보겠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강한조에게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남산 폐가에서 만나자. 큰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뭐지 이게? 강한조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큰 재물이라. 탐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소. 어디 가십니까? 볼 일이 좀 있어서. 강한조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강한조는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멀찍이 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제대로 물렸구나. 폐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무너진 담장.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강한조가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봐, 나와요. 장난하는 거요? 강한조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장난이 아닙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조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그 선비? 윤서였습니다. 무슨 짓이오? 이게, 앉으십시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미친,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강한조가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호신용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겠소. 칼을 빼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면 당장 비켜요. 칼을 거두십시오. 거두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건방진. 강한조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끼익!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폐가 전체를 울렸습니다. 여우 울음소리. 뭐야? 강한조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의 여인, 여우골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강한조. 누구시오?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모르신다고요? 여인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3년 전, 산속에서 만났던 사람을 정말 잊으셨습니까? 강한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설마. 당신, 그때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인 남자, 기억나십니까? 강한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오해요. 나는. 오해라고요? 여인의 눈이 더욱 붉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을 산속 깊이 유인했지요. 보물이 있다고, 여우 구슬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그건. 그리고 그가 앞서 걸을 때 등 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이나 찔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제가 여우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모든 걸 봤습니다. 모든 걸 기억합니다. 여인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목숨을 가져가러 왔습니다. 강한조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달라고요? 여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남편도 그렇게 빌었겠지요.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가 씌었던 겁니다. 마가 씌었다. 여인이 강한조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3년 동안 그 피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한 것도 마 때문입니까? 이 약방도, 화려한 옷도, 매일 먹는 고깃국도 모두 제 남편의 피값이었습니다. 강한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사람을 해쳤지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어제 밤도 누군가를 만났지요. 또 다른 재물을 노리며 강한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조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강한조가 놀라 돌아섰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아내가 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3년 전 일도, 그 후의 일도 다 들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요. 이 여자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무서워서 모른 척 했어요. 아내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멍과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당신이 한 짓입니다. 도망치려 할 때마다, 말대꾸할 때마다. 그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었다고요?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도우라는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뭘 안다고. 강한조가 소리쳤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돈이 없으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윤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의 가난이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중합니까? 선비 주제에 뭘 알아? 평생 책만 읽고 살아온 내가 압니다. 윤서가 강한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가난합니다. 과거 보러 오는 길에 노자돈이 떨어져 굶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해칠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윤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가난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탐욕의 변명은 더더욱. 이제 자백하십시오.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이름을. 실소. 자백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직접 당신의 목숨을 가져갈 겁니다. 여인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톱이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시오. 강한조가 소리쳤습니다. 말하겠으니 제발. 그럼 이것에 대고 말하십시오. 여인이 품에서 옥구슬을 꺼냈습니다. 이 구슬이 당신의 죄를 기록할 겁니다. 알겠소. 강한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전 가을 산속에서 만난 선비를 죽였습니다. 옥구슬이 희미하게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가진 여우 구슬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이듬해 봄 한양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독을 탔습니다. 약방 주인이니 쉬웠습니다. 구슬의 빛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강한조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5명 모두 그의 탐욕에 희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백이 끝났습니다. 옥구슬은 이제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강한조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끝. 여인이 구슬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여인의 손이 강한조의 목을 향했습니다. 목숨으로 갚으십시오. 당신이 앗아간 5 목숨을. 안 됩니다. 윤서가 여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인이 윤서를 노려봤습니다. 이자는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죄가 됩니다. 이자를 관아에 넘깁시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합시다. 법이라고요? 여인이 비웃었습니다. 법이 제 남편을 살려줍니까? 법이 제 한을 풀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강한조의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을 위해서라도 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저를요?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부인은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양에서. 만약 이 자가 이렇게 죽으면 부인도 의심받을 겁니다. 공범으로.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관아에 넘기면 다릅니다. 부인은 증인이 되고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서가 여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죽은 이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인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이라. 네, 이자가 죽인 5사람에겐 모두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약 이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여인의 눈이 다시 붉게 빛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하늘 끝까지라도. 알겠습니다. 강한조의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증인이 되겠습니다. 부인.
제가 본 것, 들은 것 모두 관하에 말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여보, 여보, 강한조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셨군요. 예, 이제 제 차례입니다. 여인이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해독약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여우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해준 일에 비하면 작습니다. 여인이 마지막으로 강한조를 바라봤습니다. 법이 제대로 심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열흘 후 한양과나 아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자가 강한조라는 약방 주인이라지 5명이나 죽였다니. 세상에 돈 때문이었다더군. 탐욕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었어. 강한조는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풀어진 상투. 며칠 사이에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장이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들을 불러라. 윤서와 강한조의 아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본 바를 말하라. 예, 나리.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의 일. 피투성이로 돌아온 남편. 그 후에 폭행과 협박, 그리고 계속된 범죄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윤서가 옥 구슬을 내밀었습니다. 이 구슬 안에 죄인의 자백이 담겨 있습니다. 관장이 구슬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구슬에서 강한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전 가을. 고백의 내용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신기한 물건이. 저자의 목소리가 틀림없어. 관장이 구슬을 내려놓고 강한조를 노려봤습니다. 강한조, 할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강한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죄상이 명백하니 엄중히 다스리겠노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강한조는 끌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돌과 야유가 날아왔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옆에 강한조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부인이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인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사십시오. 윤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여우골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편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남편의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직접 복수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더 나은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과거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인생을 바꿀 한탕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과 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여우골에서. 윤서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달 후, 과거 시험장. 윤서는 붓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엔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우골의 여인, 강한조의 최후, 그리고 배운 교훈들.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서, 합격이네. 축하하네.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등수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얻은 결과였으니까. 그날 밤, 윤서는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 어딘가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익, 기익.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소리. 윤서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남편 모두.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우고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